우리가 해독하면은 보통 이제 디톡스, 해독 주스 이런 거 떠올리는데 이 해독이라는 걸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넓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해독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 해독 주스는 사실 뭐 단기 뭐 3일 클렌징, 뭐 7일 클렌징, 몸이 해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 특정 채소를 어떤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매 순간 해독을 하고 있고요. 채소로 만들어 채소 수프나 채소 주스 같은 것들은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채소를 제가 책에서도 꾸준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먹다 안 먹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몇 끼니 조금씩 상추 한 장, 고기 먹을 때 상추 한 장 더 얹고, 그리고 샐러드도 내가 씻기 힘들다 그러면 샐러드 다 씻고서 배송 오는 것도 요즘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채소를 찌기 힘들다 그러면 찐 채소를 냉동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독을 돕는 채소를 꾸준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책에도 썼지만 5 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식습관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마음챙김,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 이 5 가지가 이루어져서 건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채소해독식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채소를 드셔야 하는지, 채소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4 가지 부분은 도시자연이라는 나머지 챕터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제가 채소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평생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소가 너무 맛이 없어서요. 맛이 없어서 '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식으로 '채소도 쓰기 때문에 몸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의사로서 궁금함이 들었어요. '아 채소가 도대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채소의 어떤 성분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어떤 병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들은 "아 채소가 몸에 좋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의사인 저는 "아 채소가 이런 성분이 이런 기간에 이렇게 작용합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아 교수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이셨나요? 전 원래 좀 안 좋아했고요. 네.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먹었죠. 중간에 많이 먹었고 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채소 중심의 식단을 돌아갔는데요. 저희 아들이 "사찰 음식 같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사찰 음식 같다."라고 한 적이 있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고기 섭취 많이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해 보셨을 때? 살은 엄청 빠지더라고요. 살은 정말 정말 많이 빠지고, 그때 남편은 워낙 또 마른 사람인데 제가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걱정을 할 정도. 아 너무 급격한 체중 감소. 당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하니까 정말 많이 빠지는데 건강하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살만 빠지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데는 효과가 있고,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분에게는 일시적인 효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식습관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가?' 저희가 뭐 한 달, 1년 뭐 이렇게 하는 식습관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도 '아 내가 건강해진다.'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섬유질, 식이섬유 섭취도 굉장히 현저히 적었고요. 고기를 먹으면 사실 포만감이 금방 오기 때문에 채소로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그리고 고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그때는 고기가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제를 겪어보지를 않은 사람인데 그때 그 시기를 하면서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같이 걱정했던 게 "이러면 대장암이 높아진다. 지금 대장암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살 빼는 것도 남편이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 것도 건강해지기 위한 것인데 암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물론 저탄고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시기가 다 이제 누구에게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요법은 '평생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지만 지속 가능성이 조금 이제 어려웠다. 심혈관 질환도 사실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참 아픈 환자분들이 많고 지인으로서 그리고 사망하신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20-30대 젊은 분들은 '내가 40 대에 죽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 대학병원 교수가 내과 선생님 "40 대를 넘기기가 의외로 어렵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니까요. 근데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제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40 대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친구도 40대 암으로 사망했고요. 제 주변에 유방암이 지금 10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 지인의 이제 남편분들 심근경색으로 출근 안 해서 연락 오고 직장에서. 근데 연락받고 갔더니 집에서 사망해 계셨고 그리고 뇌출혈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남자분들의 얘기거든요. 여자분들은 제 주변을 봤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남자분들은 심근경색, 뇌출혈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40 대의 무게를 정말 실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30대 뭐 빵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네 두바이 쫀득쿠기 지금은 버터 떡 또 유행하는데 사실 뭐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죠. 근데 단맛이 사실은 엄청나게 땡기는 맛이거든요. 그 단맛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단맛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채소의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채소를 좋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볼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뇌에서 마약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자연이 내는 먹거리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시 자연인 컨셉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영양 성분표가 있는 식품은 정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거고요. 딱 봤을 때 '아 이게 피망이다. 파프리카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자연이 낸 그대로의 모습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리하지 않은 그 건강의 그 결과가 40 대부터 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네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요. 전 40 대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20대 지금 당뇨가 폭발적으로 늘고 소화당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정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40-50 대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20-30 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40-50 대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그래도 80대 초중반일 텐데 지금 20-30 대는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평균 수명이랑 건강하게 병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강 수명의 나이가 지금도 벌써 15 년, 20 년의 갭이 있는데 지금 20-30대 분들은 더 일찍 아프기 시작해서 더 오래 굉장히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대 중에서도요.
40-50 대는 사실 본인이 아프기 시작하고 옆에서 친구분들이 아프시고 또 때로는 사망하시기도 하니까 경각심이 확 들어서 이제 검진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갑자기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채소도 막 드시려고 하고 이제 일본 에세이스트가 쓴 어른의 맛이라는 책이 있는데 10 대, 20 대에서는 절대 몰랐던 계절 감각과 채소의 맛을 제철 채소의 맛을 느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채소의 맛이 너무 즐겁고 이제 냉이 된장국을 기대하면서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20-30 대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10 대, 20 대는 채소의 맛을 알기도 어렵거니와 '내가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검진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라는 식으로 그 '젊으니까 아직 괜찮아.'라고 먹었던 것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몸이 과부하 상태에서 해독이 안 되고 힘든 경우죠. 그래서 제 친구가 당뇨 이제 전문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계속 내원하시다가 20 대인 자녀가 당뇨 환자로 어머니 손을 잡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사실 유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지만 유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자녀들의 입맛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건강을 위한 그 식단의 출발점이 채소 해독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그 식사의 모습이라는 게 그 결국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진 그 식재료의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 가지고 뭐 해독 주스라든지 먹어서 뭔가 내 몸을 해독시키는 것까지는 잘 아시고 연결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면, 관계, 마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독이냐라는 거는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런 건?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 이제 해독 주스를 많이 생각하셔서 먹는 거, 먹는 게 잘 되면 '나는 정말 원활히 해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보면 식습관을 딱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해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정신이랑 몸,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에서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면역도 잘 이루어지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키워지면 당의 대사도 원활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일부고 정말 중요한 축이지만 먹는 것만 잘 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서 짜증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잠도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규칙적이지 못할 때 몸의 전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셨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딱 떼어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가 평생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음식은 해독의 아주 일부군요, 그러니까. 네. 일부고 굉장히 큰 부분이죠. 우리가 섭취하는 평생의 음식을 이제 모아 놓는다면 1 톤이 넘거든요. 충분히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독에 좋은 식품 추천하시면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채소죠. 왜냐하면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우는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난 채소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채소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근데 채소만큼 정말 모든 영역에서 광활하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식재료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채소는 항상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1년 내내 사시사철 나오니까 채소 해독하기에 너무 좋은 정말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요즘 뭐 뉴욕에서도 한식 바람이 불어서 한식의 다시 재조명되고 한식의 우수성이 그리고 맛과 향이 재평가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한식이 우수한 채소 해독식입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저희 예전에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배달 음식이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 만두 하나도 다 빚어서 만드시던 그 어머니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기를 하신 거거든요. 된장국 정말 끓이시고 나물 여러 가지 만드셔 가지고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인데 참 열심히 가족들을 먹이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수고가 사실은 자녀들의 생명을 기르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 해독식이 정말 중요한 게 모든 세대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제주도의 해녀박물관에 몇 년 전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주 해녀박물관이 그 세와리 앞바다에 있는데 박물관 2 층에 딱 가면 통창으로 앞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에메랄드빛 바다가 푸르고 좋거든요. 근데 실제 사셨던 해녀분의 집을 기증받아서 2 층에 전시했는데 정말 미니멀한 그런 삶을 느낄 수 있고요. 그 해녀박물관에 있었던 그 시가 정말 많이 와 닿는데 그 시 중에 한 구절이 "순비 한 번에 부모를 모셨고 순비 한 번에 자녀를 키웠다."라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순비가 이제 해녀분들이 잠수할 때 그 숨을 참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전복 따고 미역 따고 성게 이제 캐시고 올라오셔서 내쉬는 긴 숨소리인데요. 숨소리가 해변가에서도 들리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각자 삶에서 숨비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 세대 40대 50대 분들은 아마도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르고 있을 텐데 저희가 건강해야지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또 일본은 벌써 노노간병 시대를 들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60대 후반의 자녀가 80대 후반의 부모를 돌보는 시대입니다. 저희도 멀지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모인 우리가 물려주는 좋은 식습관이 자녀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투병하고 아프고 그러면 사실 부모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려면 모든 세대가 건강한 게 중요하고요. 제가 20 대들 보면 참 놀라는 게 제가 가끔 이제 한강에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작년에 10km 산리오런을 뛰었는데 산리오런이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20 대가 건강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20 대는 비건 박람회 와서 정말 좋은 채소 이제 차 같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채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적극적이고 한강 뭐 천 뭐 산 뭐 모든 곳에서 20 대가 주도적으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건강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식습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에도 관심이 있고 운동을 또 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내고요. 반면에 배달 음식, 가공 음식, 외식에 익숙한 세대들은 물 대신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면서 심지어 일찍 20 대에 당뇨 걸리고 몸이 불어나니까 움직이기 더 싫어하고 잦은 야식과 배달 음식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20 대, 30 대라고 젊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지금 채소를 잘 드시는 분이라면 너무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채소를 지금 섭취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또 기운을 내서 또 친구들과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 양극화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그 약간 힐링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막 온열 매트 있고 막 이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20대 커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정말 그런 데 가서 서로 건강도 챙기고
컨디션도 회복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런 뭐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햄버거가 왜 나쁜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아니 심지어 그 햄버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탄단지가 완벽한 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인식이 없는 거고 모르는 건 거잖아요. 왜 이게 나쁜 식품이 좋은 식품인지를.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 주시는 그 2030 분들의 그 건강 양극화가 너무나 공감되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